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또 별일 없이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우리 조동찬 선배님과 함께 아주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더 모셨어요. 특별하다고요? 예, 선배님은 늘 평범한 편이시고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이 오셨잖아요. 좀 힘 좀 드릴게요. 그런가요? 예. 그러죠 뭐. 자, 그렇다 정말 칩시다. 선배님 특별하다 이후로 칩시다. 그래. 말을 못하게 오랜만에 저희 회사에서 의학 기자를 뽑았잖아요. 네, 13년 만입니다. 13년 만이군요. 그동안 선배님이 그걸 다 커버할 정도로 능력이 참 대단하셨다는 걸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이렇게 해야 이제 조용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신입 의학 기자님 유승현 기자님을 오늘 처음으로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미인이에요? 얼굴 보고 뽑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의학 기자는 얼굴 보고 뽑는다 그런 얘기 할까 봐 잘못했다. 이 얘기 잘못했어. 아니 우리 SBS 전통이에요. 네, 그쵸? 의학 기자는 특히 일반 기자도 얼굴 보고 뽑지만 의학 기자는 특별히 더 얼굴을 본다. 근데 그거 아세요? SBS 아나운서가 제일 얼굴 보고 뽑는 거? 아 몰랐어요. 알았어요. 아니, 알았어요. 처음 들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자기한테만 관심 있으시죠? 아무튼 그런데 이제 네네. 뭐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유승현 기자님 이제 오셔서 오늘 1시간 내내 자세한 얘기 많이 들어볼 테지만 제가 듣기로 또 특별한 이력이 있으시더라고요. 모델 출신이시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키를 봐선 엄청 키가 크고 모델 느낌인데. 네, 아주 오래전에 네. 저희 회사에서 주최하는 네. 대회. 슈퍼모델. 네. 오. 저희 회사라면 SBS를 말하는 건가요? 네. 아니 거기에 모델 출신 우리 SBS 아나운서 유혜영 네, 아나운서도 있고 동기. 아, 동기예요? 친하겠네요. 친하진 친하진 않는 걸로. 아직 이런 질문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안 친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죠. 같은 그럴 데에 수 나가서. 있지. 뭐. 그렇군요. 어쩐지 좀 미모가 남다르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기자하는 거잖아요. 의학 기자는. 네. 어떤 과의 전문이신가요? 네, 전 가정의학과 전문입니다. 와, 그러면 저희 방송할 때 더 적합하잖아요, 뭔가. 모든 분야를 다 다루신 분이니까. 네, 그렇죠. 네. 오늘 표정이. 아니 그렇다고. 선배님 신경외과시죠? 네. 그래서 맨날 뇌 얘기만 하더라고요. 네? 다른 거는. 뭐 또 그렇죠. 잘 아시고. 네, 그래서 오늘 맞아요. 유승현 네. 기자님 너무너무 반갑고요. 환영합니다. 네, 앞으로도 좀 반갑습니다. 자주 나와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빈자리가 채워진 느낌이어서 오늘 마음이 아주 꽉 차는 느낌이네요. 제가 많이 비어 있었어요. 그렇구나. 제가 좀 뭐 여유가 많으니까 네. 늘 마음을 비우면서 사니까 네. 그렇죠 뭐. 그렇죠. 우리는 네. 점점 비우면서 그렇죠. 살자고요. 비우면서 하는 거지 뭐. 이제 유승현 기자님께서 꽉 채워주시겠죠? 네. 네. 오늘 진짜 역할이 중요합니다. 네. 저희 허술한 면이 많았거든요. 저도 그동안. 허술한 그래도 사람. 이제 예. 청취자분께서 궁금하신 분이 있을 테니까 본인이 이제 간략한 소개를 본인이 직접 하시죠. 그럴까요? 자기소개 한번 간략하게 부탁드려 볼까요? 네. 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의학과 전문이고요. 지금 의사 면허 딴 지는 이제 11년 지났고,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을 병원에서 보는 것도 되게 보람 있고 재밌었는데, 저희 선배님 하시는 것도 보고 이렇게 또 다른 분야에서 의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크다는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저 거짓말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면 왜요? 저 네. 친구가 올 때 이제 5분이 면접을 오셨는데 최종에. 최종에 네. 그럼 이제 그분들이 좋았던 기사, 나빴던 기사를 써요. 좋았던 기사는 나머지 4분은 전부 다 제 기사를 예를 들었어요. 저분은 유일하게 제 기사를 예로 들지 않았어요. 아니, 너무 근데 어떻게 뽑혔지? 꽁한 마음. 아니, 너무 면접관분들이 보시기에 네. 봤던 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셨을 것도 같고, 네. 이제 당연히 음. 너무 잘 하셨으니까 뭐 제가 너무 식상하게 그거를 또 거기다 넣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저는 제가 골랐던 기사는 코로나 이 사태에서 코를 자꾸 파는 것이 위험하다 이런 기사였어요. 사실 그게 조금 제목만 보면 되게 웃길 수도 있고 좀 우스울 수도 있잖아요. 그 행위 자체가. 근데 사실 일반 사람들은 조금 사실 자주 그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위험한지인지 사실 본인이 자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도 아기가 있고 해서 이렇게 보면 자주 사람들이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익명 게시판 같은 데 보면 자기 뭐 자주 그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게 상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인상이 깊었다. 제가 질문에 그 좋은 기사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인상 깊었던 기사 기억을 하는데. 인상 깊었다는 게 좋다는 얘기지.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선배님의 기사는 다 그래요.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유승현 기자님 혹시 만회할 기회 드릴까요? 혹시 만회할 선배님이 기회. 썼던 인상 깊은 기사 있으셨어요?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봤지. 아니 너무 다 인상 깊어서. 아니 좀 약간 아니 진짜 다 인상이 깊었고 다 제가 본 인상 것 깊었다고 합니다. 중에는 너무 많아서 그렇죠. 뭐 그런 거죠. 고를 수가 없죠. 뭐. 넌 어떤 녀석 자기야 네. 난 나의 어떤 점이 좋아 그러면 다 좋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어? 다 뭐, 좋지. 그냥 뭐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제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지. 뭐. 어쨌든 우리가 뭐 웃으려고 자꾸 몰아가긴 하지만 네. 그 유승현 기자님의 말 속에 네. 조동찬 기자님의 역할을 보고 기자가 되고 싶었다는 뜻이 분명히 있었어요. 선배를 보면서 그런 꿈을 꾸시는 후배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아주 아름다운 마무리. 아나운서 같았다 맞아요, 지금. 진짜로. 아나운서 같았다. 자, 그래서 오늘 너무 기대가 되고요. 일단 저희가 사연들이 오늘 또 두 가지가 들어와서 소개를 하면서 궁금한 거 보내주시는 사연이거든요. 또 유승현 기자님도 중간중간 답해주셔도 좋습니다. 네네.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지난해 12월 말에 갑자기 심한 담이 온 것처럼 등이 아프더니 뒷목까지 아파서 앉아있거나 서있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심한 어지럼증에 구토까지 해서 응급실을 찾았고 입원을 했습니다. 엑스레이 CT상 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목을 들 수 없는 통증 그리고 심한 이명까지 있어서 누워있으면 증세가 나아졌는데 담당이가 2개내 저혈압인 것 같다고 진단을 하셨다고 해요. 자, 그래서 2개월가량 거의 뭐 누워있어서 좀 회복을 했는데요. 그런데 다시 같은 부위에 약간 통증이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등이나 어깨 쪽으로 통증이 느껴지면 한동안 누워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제가 무리한 걸까요? 아니면 질환이 재발한 걸까요? 하면서 고민되신다고 보내주셨어요. PS 보내주셨는데요. 사연 상담 조금 있다 하고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평소에 제가 조동찬 선배님한테 느꼈던 부분을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표현을 해주셔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언제나 밝은 유일한 아나운서님과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허세와 자학의 밸런스를 천부적으로 유지하시는 조동찬 기자님의 팬입니다 하셨거든요. 저희가 선배님이 너무너무 자기 잘났다고 할 때 그래도 웃어 넘기는 이유가 가끔씩 또 심하게 자학을 하세요. 우리가 막 카톡에 다 빨리 안 하면 그래 나 따위에 무슨 답을 하니 왜 자학을 해가지고 귀여우시거든요. 이걸 아시나 봐요. 이 매력을. 네. 이게 이제 어쨌든 네. 팬이라고 하니까 감사드리네요. 그죠? 네, 감사드리죠. 예. 일단 자학이 기본 베이스고요. 그 자학을 그러니까 자학이라는 건 알고 제 스스로를 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 깜냥을 알고 제 팔자를 알고 하는 건데 근데 그거를 이제 하다 보면 세상이 위축이 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허세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허세라는 거는 자격지심에서 나오는 그렇죠. 허세다. 허세는 자격지심이야. 허세는 자격지심이야. 나의 허세와 선배님 허세는 질이 다르네요. 그렇죠. 네. 왜냐면 예를 들면 유일한 아나운서는 네. 제 진짜 드림카보다 예뻐서, 더 좋은 차를 비싼 차를 타고 있고 한강이 보이는 되게 높은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있고 하나 안 보인다니까 뒷동이 없고 사이사이 겨우겨우 아니 걸어서 한강변 걸을 수 있잖아요. 아, 10km 저는 걸어서 한강변 가요. 우리 집에서 한강변 가려면 버스 2번 갈아타야 돼요. 걸으세요. 네? 걷는 두 번 거 갈아타야 돼요. 좋습니다. 강북에 살고 있고요. 2번이면 걸을만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본적인 베이스가 달라요. 유일한 아나운서와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사람들이 오해하시잖아요. 이게 왜 오해지? 저 진짜 마통이에요, 마통. 아니 물론 진짜.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이제 유일한 아나운서 갖고 있는 저와의 공통점은 그런 거죠. 우리가 그래도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 네, SBS 네. 월급을 받으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직업에서 해야 될 일은 최소한은 하자. 우리가 정말 최소한밖에 못하긴 해요. 진짜 최소한밖에 못해. 더 잘하고 싶은데 그게 좀 잘 안 돼. 뭐 그렇게 하면 뭐 그 정도의 공통점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허세는 제가 이제 기른 거예요.
저는 원래 이제 되게 제 고등학교 때 별명이 조겸손이었어요. 쭈구리였군요. 조겸손. 쭈구리. 본인이 아나운서임을 있지만 근데 되게 그런 부분을 근데 보통은 제가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네네. 그럴 수 없는데 네. 아마 유일하게 뽀얀거탑에서는 그냥 제가 있는 그러니까요.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잖아요. 그 매력을 느끼고 계신가 봐요. 사실 지난번 방송하고 나서 되게 걱정했어요. 우리 왜요? 최다이 PI한테 얘기했지만 네. 이게 이제 악플이 많이 달릴 게 예상이 됐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부분이었지? 뽀얀거탑을 처음으로 청취하셨던 청취자들은 이제 이게 네. 팟빵을 기본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네. 진보적인 성향에 계신 분들이 있고 처음에 좀 그리고 열변을 토했던 그 그리고 부분이요. 청취자분들께서는 현 정권을 되게 지지하고 현 정부의 어떤 방역 정책을 되게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네. 지난 방송에는 막 해댔죠. 네네네. 당신들이나 잘해라. 후회해요. 그분들 잘하고 계신데. 내가 뭐라고 내가 그런 말 자격이 없는데 왜 그랬을까 막 이렇게 하지만 괜찮아요. 네, 네. 갔어요.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물론 극히 이렇게 좋게 받아들여 주시는 분들이 극히 일부분일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표현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아까 방금 소개해 주신 드린 두 개의 저혈압인 것 같다고 진단을 받은 이 증상 어떻게 보시나요? 예를 들면 이제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엑스레이와 CT 상에서 찍었는데 이분들은 뭐냐면 뇌척수액이 뭐냐면요. 뇌는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 있지만 뇌는 빈 공간이 많아요. 그게 네. 이제 맑은 물이 거기에 있는 건데 그것들은 그러니까 보통의 기관은 동맥 플러스 정맥이에요. 근데 뇌는 특수하게 동맥 플러스 정맥 플러스 뇌척수액이라는 구조가 따로 있어요. 뇌는 되게 소중하니까. 신기하다. 네.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은 뇌의 여러 가지 윤활유 역할도 하고 충격을 흡수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뇌 신경 전달 물질이나 영양소를 중간에 또 보정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 기관에서 하고 있는 동맥과 정맥의 보정 기능, 쿠션 기능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는 거죠. 네. 여기에는 이제 감염이 생기면 문제가 돼요. 물론 방어력은 있어요. 뇌에 이거 들어가려면 BBB라고 하는데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하는데 네. 이 엄청난 이 기관이 싹 다 막긴 해요. 막긴 하지만 그래도 침투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보니까 미세먼지도 침투했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침투한 흔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19를 앓으셨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뇌에 어떤 그런 합병증이 발현되는 게 이 기정이긴 한데 이 병원에서는 지금 이 여성분의 증상, 그러니까 식은땀이 나고 뒷목이 아프고 서기가 힘들고 어지럼증에 구토 이 증상을 이명까지 있으시대요. 이명은 근데 저도 있어요. 지금 있으세요? 이게 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나이가 드는 게 이런 거구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과의 특성상 이명 환자를 봤기 때문에 이명 환자의 그 재활 치료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명을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고 중성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들을 저는 계속해요. 생길 때마다. 특히 밤에 맨정신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면 늘 너무 시끄럽게 들리잖아요. 저도 네. 이명을 겪어본 네. 적이 있어서 네. 밤에 저는 냉장고 앞에서 잤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 냉장고가 좀 비싼 냉장고 아닌 거예요? 비싸면 소리가 안 나죠. 윙윙윙 소리가 나니까 그 앞에서 자면 내 이명 소리가 안 들려서 편안하더라고. 어쨌든 예. 어쨌든 간에요. 근데 이 진단은 사실 이걸로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래도 정확하게 직접 보셨으니까 내릴 수 있는 진단인데 네. 이분의 이 선생님의 진단으로는 이게 맞아요. 네. 이렇게 이제 뇌척수액이 어떤데 보이지 않는데 구멍이 난 것을 하려면 자연적으로 막힐 때까지 누워 있는 것. 왜냐하면 서 있으면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네. 뉴턴 선생님께서 수학적으로 입증하신. 네. 그래서 누워 있으시라는 건데. 네. 그런데 만약 두 달가량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식사 시간과 화장실 갈 때만 빼고 종일 누워 있으셨으면 충분히 하신 거거든요. 충분히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정답이 아니고 저의 이제 그냥 하나의 원어브댐의 신경외과 전문의로서의 말씀을 드린다면 네네네. 이럴 경우는 선택이 있어요. 한 번 더 해보는 거야. 2달간 아. 이거를 계속 더. 네.
근데 저는 뭐냐면 한 2달간 만약 고생하셨으면 네. 그냥 이거를 한번 배제하게 좀 더 다음에 할수 있는 공격적인 진료를, 검사를 한번 네. 해보는 건 어떨까? 핵의학적인 검사가 있거든요. 뇌척석에 어떤 그런 방사성 동위 물질을 넣어서 그것을 이제 쭉쭉 시간이 간 다음에 몸에 어떻게 퍼지는지를 보는 검사가 있는데 그런 거 물론 구멍이 너무 작으면 그 검사로도 꽝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뇌척색을 찌르는 공격적인 검사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낮긴 하지만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요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만약 저한테 환자분이 왔다면 상담을 할 어떻게 생각 이게 정말로 2달 동안 고통스러우셨나요? 아니면 그래도 견딜만 하셨나요? 그러면 뭐 좀 불편하긴 했지만 참을만 했어요. 그러면 저는 2달간만 그럼 더 해봅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너무 힘들고 못 견디겠어요. 그러면 한번 검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뭐 만약에 누수 부위를 찾았으면 구멍을 막는 시술 이런 것도 있는 건가요? 쉽지 않아요. 쉽지 진짜요? 않고 누수 부위가 생기면 네. 그러면 이제 더 누워 있는 기간을 더 엄격하게 해주실 것 같아요. 스스로 맡기도록. 그럼 어차피 그 치료는 누워 있는 거라면 일단 더 누워 계시는 것도 답이겠네요. 네, 그런데 뭐냐면 이게 아닐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의 증상은 뒷목이 아프거나 서기가 힘들거나 어지럼증의 구토는 다른 질환으로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극명한 게 어떤 이 전정기관이라고 하는데 귀의 내부에 어떤 퇴행성 변화가 있으면 똑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뒷목 아프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요게 이제 뭐냐면 경추 4, 5번 쪽의 신경이 네. 이쪽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후두 부위와 귀 쪽과 관련돼 있어서 여기에 있는 것, 그러니까 경추 부위가 아파도 이쪽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역으로 가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어프로치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뭐냐면 일단 신경외과 선생님이 이렇게 진단을 의심만 간다고 말씀하시면 다른 과적 접근이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큰 문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선택은 딱 하나다. 선생님이 너무 고통스러웠으면 그냥 좀 더 적극적인 검사를 한번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보고 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선생님이 한 2달간 그럼 더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우리 유순영 기자님이 요 상담 메일 종이에다가 엄청난 전문적인 이제 글씨를 막 써두셨는데 뭐 할 말씀 있으면 좀 추가로 해주세요. 아니 저희 선배님께서 네. 마침 또 신경외과 전문이시니까 네네. 제가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준비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신임의 자세란 이런 거다. 그래, 네,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네. 우선은 이렇게 환자분, 이제 청취자분이시지만 어쨌든 환자분을 직접 뵙지 않고 뭔가 이렇게 진단을 하기는 어려운데 네. 이렇게 얘기를 직접 이제 듣는다고 생각하고 들어보니 네네. 이제 뭐 거의 다 회복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셨고 이제 외출도 하기 시작하셨다고 했으면 네. 좋아지신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좋아지셨는데. 근데 같은 부위에 이제 약하게 통증이 오셔서 조금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처음에 같이 증상이 있으셨던 뭐 어지럼증, 구토 이런 증상은 또 없으시고 약간 그 뒤쪽에 이렇게 통증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간단히 보면은 뭐 긴장성 두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오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긴장성 두통이라는 건 정말 긴장을 해서 이제 뒤쪽이 이렇게 뻐근하면서 네. 머리까지 같이 좀 불편하실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제가 이제 저도 이 질환 아무래도 신경과나 신경외과 선생님들보다 뭐 자주 보는 편은 아니라서 네. 또 한번 찾아봤어요. 네. 네. 오, 전문적으로 찾아보셨어요. 근데 아마 이렇게 처음에 진단을 내리신 게 네. 이 두견의 저혈압이라는 거가 여성에서 좀 더 흔하고 이제 40대 전후로 더 많이 생긴다고 되어 그래요? 있어요. 네. 오. 그리고 이제 재발은 한 10% 정도에서 될 수 있다고 뭐 보고가 아. 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확률이 낮은 편이네요. 네, 뭐 재발률이. 아주 높지는 네, 않아서 저도 걱정되시는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우선은 뭐 최악을 다시 정말 똑같은 게 네, 생겼다. 네. 그럼 정말 또 이렇게 하셔야 되고 또 복잡한 시술을 하셔야 되니까 우선은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되 네. 이 통증이 조금 더 뭐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이전과 같은 다른 동반 증상이 있으시면 다시 바로 병원에 가셔서 이전에 이제 한번 진단을 받으셨던 게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 말씀대로 이제 선생님께서 쉽게 또 다음 판단을 검사를 그쵸, 하실 수 나갈 수 있으니까.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재발을 오. 잘하는 질환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 역시 우리 신입 유승현 기자님께서 10%라는 정확한 수치를 예시로 들어가면서 말씀해 주니까 더 안심이 되네요. 네, 다행입니다. 다릅니다. 신입 기자와 느낌이 달라요. 네, 우선 너무 걱정하지 마시되 그 네.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더 마음이 빨리 안심이 되네요, 진짜. 일단 재발률이 낮다고 하니까 좀 네.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기자님께서 출구 멘트 하셨는데 네. 재발률 10%라고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오셔서 더 안심시켜 드렸어요. 네. 다르다고 내가 이렇게. 우리 신입 기자님의 이런 자세 어떻습니까, 선배님? 너무 괜찮지 않아요? 좋아요. 근데 이제 네. 뭐냐면 이제 저한테 예를 들면 재발률 7%는 10%. 어디서 나온 거니? 응. 그래? 뭐 저는 이제 만약 그랬다면 저 되게 꼼꼼하게 물었겠죠. 어디 출처인가요? 논문을 하나 찾아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느 뭐 논문이라는 게 뭐 되게 밸류가 다르니까. 근데 아무튼 잘했어요. 그런 디테일을 하는 거. 쌀벌한데? 나 잠깐 나갔다 와도 돼요? 무서워.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그러니까 상담 그 메일 말씀은 하나 그거죠. 들어왔어요. 이제 그거 되게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이 진단이 맞다면 그렇게 이게 나을 확률이 그러니까 90% 정도는 나으시고 네. 재발률이 10% 정도밖에 없다. 네. 그 말씀을 하신 거겠죠? 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건 아니다. 맞아요. 예. 자, 그리고 다음 메일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매년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해가 갈수록 건강검진이 무슨 시험 치는 것 같이 가기 싫다는 생각을 막 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뭔가 생겼을 때 조기 발견이라도 하는 저 게 근데 뭐 중요하잖아요. 시험 치는 걸 뭐 시험 좋아했어요. 치는 건 싫지. 좋아했어요. 아 진짜. 왜 늘 잘 나왔거든요. 부럽다. 성적이. 그거는 진짜 어떻게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선배님 공부 잘하셨잖아요. 그래봤자 강북에서 그랬어요. 강남 방법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나는 강북 부산 출신인데 강북 출신. 지방이야. 네. 제가 제가 그러니까, 강북 잘하셨잖아요. 출신인데 자랑하든 무시하든 뭐 전데 저는 강북인데 뭐 강북에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셨으면 잘 되신 거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무시할 수 아니 있는 저도 거죠. 강북 진짜- 저도 강북 출신. 아, 네. 다행이다. 네가 네. 어디? 저는 방학동 출신. 도봉구 방학동? 네. 너 초등학교 어디 나왔는데? 저 신학초등학교라고. 나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응. 제가 문제 태어난 있나요? 데가 도봉구 방학동이에요. 아, 정말요? 뭐야? 신학초등학교는 제가 다닐 때는 없었고 저는 신방학초등학교 1회 졸업생인데 그 신방초등학교. 옆에 있어요. 중학교는 나 방학중학교 나왔지. 제 동생이 방학중학교. 이렇게 또 저희- 인연이 나 엮어지나요? 처음 알았어. 처음 동생 알았어. 친구 그 여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후배가 더 이뻐 보이나요? 학연, 지연, 동네 후배. 출신 뭐냐면 같은 출신의 아니 후배 뭐 일진도 미천한 동네 출신이며 이시는 좀 좋은 동네길 바랬는데 아니 왜 방학동이 어때서? 이게 방학이 뭐냐면 방학할 때 하는 게 놀방자의 학학자예요. 방학동의 모양이 이제 보면 학의 모양처럼 생겨 학이 노는 모양처럼 생겨서 진짜 이렇게? 방학동인 거예요. 신기하다. 네. 좋아요. 산이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잘 옆에 노시나? 지금 재밌네.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 네. 그래요? 대본. 어쨌든 그래서 네. 대시 이제 다시 할게. 그래서 대장 내시경 내시경. 대시가 아니라 너 뭐 대시 맨날 막 남자들한테 받은 지 대시하고 막 오래돼가지고. 이런 거 그런 거야 항상 받고 싶어서. 천착되면서 하는 게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대장 내시경한테 대시라니. 언제적 대시인지 모르겠네. 대시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버려 이제 그 대시 포기해. 네 인생에는 이제 그 대시라는 단어를 이제 내려놔줘. 대시 받는 것도 포기했지만 대시 하는 것도 포기했어. 그럼 그것도 둘 다 안 되잖아. 충분히 내려놓을 노이야. 나이야. 그래서 대장 내시경 한 번 할 때 빼고는 10년 넘게 비수면으로 위 내시경을 하고 오우, 계시대요. 예. 저도 대단하시네요. 항상 비수면해요. 근데 오, 그게 더 대단하시네요. 편하더라고요. 저는. 예. 어쨌든 잘 될 때는 아무런 거부 반응 없다가 한 번씩 거부 반응 일으키기도 하는데 어제 이제 검사를 하셨는데 2번 정도 헛구역질을 했다고 합니다. 검사 소견은 한국인 다 그렇다는 듯이 위축성 위염 매년 나왔고요. 오, 네. 또 올해는 위벽에 긁힌 흔적이 있다고 하면서 증상이 없으면 약을 먹는 것을 권했지만 그냥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새벽에 좀 속이 안 좋다는 느낌도 들었고 아침에 평소에 좀 못 느꼈던 그런 약간의 통증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처방을 받아올 걸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좀 걸리는 게 선생님께 평소에 듣지 못했던 긁힌 흔적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리셨대요. 이게 혹시나 검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벽 손상은 아닌가 궁금하시다면서 이게 검사 중에 위벽이 손상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뭐 혹시 작은 병원의 실수 그런 게 혹시 있을 수 있나 궁금하셨대요. 왜 저요? 뭐 어떤가요? 있을 수는 있겠죠. 인정하기 쉽지 않은데. 하지만 뭐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긁히는 거는 긁힌 흔적은 원래 어떤 증상을 보고 긁힌 흔적이라고 표현하나요? 글쎄요. 왜냐면 저도 들어본 적이 있었던 그래요? 것 같아서. 예. 이거를 제 생각에는 본인이 긁어놓고 긁힌 흔적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진 않고 그냥 위험 증세 아닌가요? 보통? 약간 위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음. 이분이 들으셨던 위축성 위험도 있고 뭐 그냥 다른 위험 종류가 많은데 네. 아마 이렇게 좀 빨갛게 줄처럼 보였던 부분이 있다는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근데 왜냐면 본인이 긁힌 흔적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약간 조금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흔적이라고 말하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전에 있었던 거를 그냥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네네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또 걱정을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위내시경에 대한 검진 결과는 우리나라가 뭐 사실은 세계 최고예요. 네. 위내시경으로 위암을 조기 진단하는 비율이 그 조기 진단에서 위암 사망률을 낮추는 비율이 우리나라는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냐면 위내시경보다 더 좋은 검사가 나오더라도 뭐 나올 게 없을 만큼 막 다른 나라에서는 막 뭐 한다 하는데 아니 위내시경이 워낙 이미 많이 경제화 있을 만큼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걸 보시는 손기술도 좋고 정확하게 보셔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위내시경은 딱 하나가 위암을 진단하기 위한 가장 큰 목적이 있거든요. 네. 나머지 무슨 뭐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아니면 위궤양이나 이런 거는 되게 작은 문제고요. 네. 그건 이제 분명히 증상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가는 거고 건강검진 목적으로는 위암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긁히는 적보다는 이 위축성 위험은 뭐 많이들 있긴 하지만 위축성 위험은 이거를 소화기내과를 보시는 분들은 조금 자주 보고 싶어 하세요. 예를 들면 이제 표재성 위험이 이제 위에만 그러니까 겉표면에 빨갛게 하는 것들은 그냥 이게 정말로 비정상인가? 이거는 그냥 정상 범위에 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만큼 그런데 네. 이 위축성 위험은 요게 그 표재성 위험보다는 조금 이것도 걱정하실 건 아니지만 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 요걸 진단 받으셨으면 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선생님이 분명히 알고 계셔서 그러니까 이 외래 방문 기간을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뭐 내년에 받아라 아니면 뭐 언제 다시 와라 체크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다니까 그 부분 잘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긁히는 적이 있다고 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긁혔다는 것은 어떤 빨갛다는 건데 흔적이면 흉터거든요. 흉터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긁히는 적이 뭘까? 흔적이면 이제 빨갛지는 않아야 되는데 약간 뭔가가 선으로 뭐 이렇게 조금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 근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트레이닝 받으면서 가장 감작됐던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럼 보통 위내시경들 많이 하시니까 위염, 위궤양 이런 거 있을 때는 어떤 모양인가요? 이런 흔적들이 그냥 빨간 그냥 그러니까 뭐 그래요. 펄어 있는 위염이나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궤양은 이게 구멍이 뚫린 것처럼 푹 패였으니까 하는데 위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증이 있어요. 근데 위암을 보는 게 사실은 되게 이게 정밀하든가 예를 들면 뭔가가 딱 덩어리처럼 보이는데 이제 그걸 내시경으로 보면 그러니까 다른 데는 막 이게 혈관들이 이제 막 있는데 어떤 특정 부위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좀 악성일 경우로 약 퍼지는 이 경우가 이제 사실 되게 노하우가 필요한데 아마 저 같은 놈이 보면 저는 당연히 오진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위내시경을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근데 그냥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툭 튀어나온 암이다. 그러면 저 같은 놈도 보겠죠. 이거 이상하네? 뭔가 암 같네. 근데 이렇게 스며시 스며들어가는 위암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은 보세요. 그리고 그걸 되게 감작 예민하게 보세요. 그게 더 초기암이니까 더 잘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아주 초기는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딱 보더라도 이게 선명하게 여기가 좀 이상하네. 혈관 분포가 이런 게 없는데. 근데 아주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의 위내시경의 이 조명은 한 1mm에서 2mm 정도의 두께 정도만 우리가 빛을 비춰서 볼 수 있는 거라면 지금 이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게 한 5mm 정도까지 해서 보이는 거예요. 조명을 달리하고 그다음에 이 영상의 해상도를 높게 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뭐 논문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그런 게 나온다면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해서 이제 어떤 아예 수치화하는 디지털화라고 하죠. 그런 기술들이 이제 지금 막 얘기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좋고요.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위내시경은 정말 뭐 최고예요. 완벽에 가깝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는 1등이다. 그 정도예요, 우리나라가. 현재 자랑스럽네요. 지구상에서는 1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긁힌 흔적이 있다 이런 걸 그렇게 신경 쓸 것까지는 없는 정도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분이 또 걱정을 하시는 게 좀 지나서 생각해보니 약간 불편한 것도 같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위 내시경 볼 때 약간 이제 공기를 같이 넣어요. 이렇게 빵빵하게 해서 위 표면을 놓치지 않고 왜냐하면 위에 주름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걸 다 펴준 다음에 봐야 되기 때문에 공기를 넣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불편감이나 통증이 며칠은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또 위험이 없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불편한 증상이 있으실 수는 있는데 그리고 여기 증상이 없으면 약을 먹는 것을 권했지만 이게 증상이 보통 있으면은 그죠? 약을 저도 드시라고. 읽으면서 뭔가 잘못 쓰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위축성 위염이 있으면 이제 위암 위험이 아주 조금 올라간다고는 돼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약을 먹는 건 아니고 이제 증상이 있으면 그 증상을 좀 다스리는 약을 드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위험이 있으면서 지금 이것도 조금 기다려 보시고 괜찮으면 약 먹을 것 같지 없으실 것 같죠. 그죠? 그냥 조금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유승현 기자님 워낙 차분차분하게 말씀하셔서 큰 증상 아니다는 얘기. 저도 얘 마음이 차분차분한 모습 처음 봐요. 아 그래 원래 네. 아니에요? 아 웃음소리 들으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네. 긴장해갖고 처음 봐요. 저 지금 얼떨결에 들어와가고요. 긴장해. 그러니까 해주세요. 네. 뭐 그건 있죠. 아무리 대단히 좋은 병원이라고 해도 실수는 있을 거예요. 실수가 없는 병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약간 유승현 기자님이 아까 추리를 하시는데 약간 탐정 같더라고요. 본인이 긁었으면 본인 입으로 긁힌 흔적이 있는데요라고 말하지 않을 거다 심리적으로 네. 사람이. 그렇죠. 의사들도 저도 얘의 그런 모습 처음 봐요. 아직 증상으로 2주밖에 안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심리학적인 접근이었어요. 그런 면이 있었구나. 일부러 감췄냐? 아니. 우리 잘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심리 다 파악하고 있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연 두 가지 보내주신 거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 코로나19의 백신에 대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그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좀 심각한 후유증 증상이 나타난 분이 계셔서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40대 여성분이셨어요. 백신 맞고 어떤 사지마비가 오셨더라고요. 네. 괜찮은 건가요? 이분이 이제 어제 보호자하고 저도 처음으로 통화를 해봤는데 네네. 3월 12일 날 백신을 맞으셨더라고요. 40대였고 역시 간호조무사셨고요. 당시에는 이제 그러니까 사지마비 증세가 맞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저는 이제 보호자한테 확인한 거고요. 네. 어제 기준으로 질병관리청에 제가 확인했더니 본격적인 모든 자료가 로 데이터, 그러니까 그 날것의 자료가 질병관리청에 넘어오지 않았다. 아직 경기도가 이관하지 않았다. 경기도가 자체 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확인한 걸로는 이제 어떤 진단명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인데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사례들을 보고 있다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고 나머지는 이제 환자분 보호자를 통해서 한 건데 당시에 사지마비 증세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회복되셔서 보행기를 갖고 걸으실 수는 있는 정도다. 그렇지만 아직 감각은 안 돌아왔다. 물어봤어요. 감각이 어떻다는 거예요? 만져도 남의 살 갖고 무딘 걸 말씀하시나 했더니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마취된 것처럼. 네, 마취된 것처럼. 그리고 그래도 이제 더 이상의 해당 병원이 더 이상의 치료는
필요 없다. 네. 그러니까 치료라는 건 약물 치료예요. 그 뇌척수염을 그러니까 염증은 다 가라앉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치료가 필요합니까? 했더니 재활.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운동신경이 떨어졌고 감각이 마비돼 있으니까 이걸 회복하기 위한 치료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한 단계 조금 더 다음 단계의 치료를 받고 계신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청와대 청원을 하셨는데 당시에는 이제 일주일에 400만 원이었는데 일주일마다 400만 원은 아니었고요. 병원비 가시다 보면 이제 첫 주에 처음에 입원했을 때가 병원비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400만 원이었고 네. 지금 현재 3월 10일이니까 한 달 좀 더 넘었죠. 한 달 반 정도가 넘었을 경과에서는 한 900만 원 정도 들으셨다고 해요. 만만치 않은 비용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900만 원이 네. 만만치 않은 돈이고 네. 그리고 이분은 간호조무사를 하셨잖아요. 하셔서 본인이 원래 받는 월급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못 일을 못하고 받으시죠. 계시고. 네. 그리고 가족이 이제 따님이 계시고 본인 남편이 있는데 남편도 간병하고 도와야 되잖아요. 본인 일도 당연히 지장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가정에게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고등학생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따님이 전반적으로 집에 살림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고등학생은 일단 내일 보기에도 내일 보기에도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잖아요. 특히 대한민국 대학을 막 경쟁이 붙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사정은 그러니까 이게 백신의 인과관계는 조금 이따 따질 텐데 백신의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이분 물론 다른 분들도 있을 거예요. 뇌출혈을 겪으신 분들, 뇌경색을 겪으신 분들, 뭐 콩팥 질환을 겪으신 분들 이런데 어쨌든 인과관계에 상관없이 이런 증상이 나타난 분들은 상당히 고통을 겪으시고 공교롭게도 인과관계가 없다면 공교롭게도죠. 공교롭게도 백신 맞은 다음에 생긴 일이지만 근데 사람이라는 게 내가 원래 건강했어요. 백신 맞은 일밖에는 없어요. 달라진 게 나의 일상에. 네. 그 일 다음에 생긴다면 당연히 본인들로서는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따져서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상이라도 받는데 그런 것도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이제 인과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아서 보상을 지금 현재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우신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질병관리청 담당자분에게 통화를 했는데 네.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도 찾고 싶. 이거는 대통령께서 그 방안을 지시하라는 그 보도가 나오기 전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질병관리청 담당관의 순수한 마음이라고 받아들여져요. 네네. 뭐냐면 객관적으로 봐서는 왜냐하면 유럽에서 3,500만 명에 맞은 다음에 그 부작용 조사 보고서에서 이 급성 파종성 뇌 척수염이 부작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지금 한 130만 명 맞은 시점이고 지금 이제 오늘 정도에 2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당시에는 130만 명 정도 맞았을 때요. 3,500만 명 데이터에서 없는 거를 130만 명의 데이터를 갖고 이건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찾고 있다. 자기네들도 뭐가라도 걸리면 뭐라도 이제 인과관계를 좀 우길 수 있는 걸 찾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제 본격적으로 취재를 했죠. 네. 네. 우리 어떤 취재를 했나요? 기억 안 나요? 아니요, 납니다. 한번 해봐. 이게 해보세요. 저 원래 되게 친절한 사람이니까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방송이라고 허세 부리는 거예요. 허세 부리는 거. 이게 인정을 받으려면 네. 이제 인과관계 단계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고 1단계는 확실한 경우 이제 5단계는 인과관계가 없다 이건데 이제 지금 이분은 모르는 건데 이제 찾고 싶어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더 많은 케이스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례 때문에 곤란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선배님께서 저도 한번 이전에 찾아봤었는데 네네. 다른 백신이긴 한데 어쨌든 코로나 백신을 맞고서 같은 증상, 같은 진단을 받은 케이스 리포트 이제 사례 보고가 네. 이제 발표된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제 뉴스에 나갔고 네. 그래서 이런
어쨌든 뭐 같은 백신은 아닐지라도 같은 이 종류의 질병을 예방하는 백신에서 이런 게 생겼다. 그리고 이게 지금 코로나 말고도 다른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들을 맞은 분들에게서도 이제 많이는 아니지만 이제 발생할 수 있다고 네. 이제 인정이 되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조금 반영이 된다면 조금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네, 저희가 어제 이제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 했는데 지금 현재 미국은 인구 상당히 백신 접종률이 많죠. 거의 1억 명 이상이 맞았는데 거기서도 이제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부작용 사례가 인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네. 근데 미국의 코로나 백신의 어떤 보고서를 보면 유념해야 될 부작용 중에 이게 있어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 왜 그러지? 얘네는 생기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특정하지 않은. 미국은 지금 현재 파이자 모더나만 놓고 있죠. 얀센은 긴급 승인했다가 지금 잠시 중단 상태고. 네. 아스트라제네카가 놓지도 않은데 그런 거예요. 왜 그러지? 왜 미국에 있을까? 봤더니 원래 모든 백신은 코로나 백신 말고 모든 백신은 이 부작용의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파상풍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못에 긁히거나 그러면 막 그 맞는 주사 있거든요. 네. 못에 막 찔렸어요. 그러면 응급실 가면 맞는 주사가 알아요. 파상풍 예방 주사고 네. 100일에 어릴 때 소아마비 그 예방 백신을 맞은 아. 사람들 중에도 이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설명되냐면 백신을 맞으면 우리 두 가지가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항체하고 면역세포. 그런데 거기서 만들어진 항체가 특이하게 매우 드물게 나의 뇌와 척수를 공격하는 게 확인이 됐어요. 독감 백신에서도요. 그러니까 코비드 백신도 어쨌든 항체를 유도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코비드 백신도 이 위험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건 좀 인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거 너무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분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지만 지금 유승현 기자가 말씀드린 건 다른 백신입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니고 미국 CDC가 위험성을 한 거는 역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 백신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모든 코로나 백신. 실은 모든 백신이 갖고 있는 위험성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런데 우리는 100일의 주사, 파상풍 예방 주사, 독감 예방 주사 맞느냐? 너무 드무니까. 그리고 이 백신이 갖고 있는 이득이 크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독감 주사 너무 불안해서 안 맞는 거 아니잖아요. 네. 코로나도 똑같은데 코로나 백신은 우리가 처음 겪으니까 이제 부작용에 조금 우리가 좀 예민한 건 있어. 근데 이걸 국민들이 예민하게 반응한다. 지나치게 이렇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안 되고요. 처음에 나온 것 치고 예민하지 않았던 건 없어요. 지구상에 나왔을 때 특히 약이 처음으로 나왔을 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시대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해요. 코로나19 백신을 처음에 우리가 인류가 접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접했을 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그래야 그 세세한 잘못을 오류를 좀 더 교정할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예민하게 생각하시고 너무 걱정하시는 것도 비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근데 요거는 딱 그렇다. 우리가 보니까 독감 주사, 100일의 주사, 파상풍 주사에서도 있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이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사를 맞듯이 이것 때문에 코로나19 백신을 중단할 이유는 없겠죠. 불안할 필요는 없겠죠. 다만 파상풍 주사, 독감 주사가 이런 합병증 나오면 인정하듯이 이거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물론 아직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보다 먼저 맞은 나라에서 인정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것도 우리 SBS에 전문기자 2명이 달려들어서 따져봤더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조금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오늘은 이제 유승현 기자가 얘기했지만 4단계, 5단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5단계 쉽게 말씀드리면 1번은 확실해요. 완전 100% 빼봐. 인정. 2번은 뭐 가능해. 상당히. 3번은 개연성이 2번이 개연 80% 뭐 2번이 개연성. 프로바블. 그다음에 어쨌든 100%, 그래요. 80%, 60%, 20% 한다네요. 아무튼 그래요. 네. 이게 이제 발암 물질을 인정하는 기준과 똑같아요. 네. 4단계는 뭐냐면 잘 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unlike예요. unlikely. 근데 아닌 것 같지만 확실하진 않다.
그리고 5번은 확실히 아예 아니야. 아니다. 왜냐면 아예 아니야. 왜냐면 딴 게 있어 이 사람은. 5번까지야 우리가 보상해 줄 수는 없겠죠. 네, 딴 게 네. 아닌데 억울하긴 하지만. 네. 근데 아닌 것 같다는 지금 처음이니까 어. 아닌 것 같다를 뭐냐면 가능하다 뭐라 이렇게 인정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의학적인 기준 인과관계는 명확하게 따져 주십시오. 지금처럼. 그거를 건드리자는 게 아니라 처음이니까 언라이크 정도는 조금 우리가 폭넓게 좀 보상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 의학적 인과관계의 명확성은 철저하게 따져야 되는 거지만 보상의 단계는 약간 우리가 융통성을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혈전증이 실은 4단계 언라이크였어요. 근데 지금은 3단 2단계까지 올라갔거든요. 왜냐면 우리 코로나19 백신을 우리가 충분히 5년 이상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혈전 부작용도 그래요. 우리나라는 인정된 사례가 없지만 유럽에서 그분들은 보상 못 받고 있다가 이미 힘든 것 본인들이 다 겪은 다음에 뒤늦게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 2달, 석 달 기간이.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것을 맞는 소비자 입장, 국민 입장에 생각해 보면 5단계는 뭐 그래요. 5단계까지 오가는 거는 저는 사실 5단계 좀 해드리고 싶은데 다른 그게 안 된다면 4단계 확실히 아닌 건 그건 모르니까 현대의학이 불완전하니까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싶어요.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로 따졌을 때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5밖에 안 되고 1, 2, 3, 4는 다 있는 거잖아 어쨌든. 그렇죠. 1, 2, 3은 있는 쪽이 없고 4번은 아닌 것 같으니까 다 인과관계가 있는 거니까. 예. 뭐 근데 그래도 아예 조금이라도 있는 조금이라도 있는 거죠. 아예 쥐꼬리만큼 뭐도 있는 일지언정 있는 건 있는 거죠. 예, 예, 그렇죠. 해주면 좋죠. 아닌 것 같으니까 아닌 건 아니니까. 예. 걱정이네요 진짜. 조금 이게 증상이 계속 더 호전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 근데 다행히 네. 이걸 아뎀이라고 하는데 이 급성 파종성 뇌 척수염증이 네. 예후가 나쁘진 않더라고요. 다행히. 예. 점점 좋아지시겠네요. 예, 좋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낫길 바라고 음. 나으셨으면 좋겠고 근데 시간은 좀 걸리겠죠. 네. 제가 그래도 다행히 걸으실 수 있는 거지만 감각마비가 사실 좀 더 한 6개월 정도까지 지켜봐야 되지만 한 달 반 정도까지 아이고. 돌아오지 않은 감각마비는 그걸 가볍다고는 할 수 없어요. 뭐 다 나왔네 괜찮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다음에 뭐냐면 본인들이 받은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되게 오래 남거든요. 이분들 당연하죠. 사실 입장 바꿔 생각해 평생 보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다음에 독감 백신 맞기도 되게 두려우실 거란 말이에요. 가족분들 모두. 네. 우리 유승현 기자님도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준비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까 그거고 네. 그냥 이건 이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나중에 결국 판단을 하실 거지만 4단계가 뭐 가능성은 떨어지더라도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기저질환이 전혀 없으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4단계는 백신을 맞고 그 다음에 어떤 증상이 생겼다는 시간적인 그런 선후관계는 있지만 네. 이게 다른 원인이 아마 더 클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제 주는 거라고 기준에 있는데 다른 원인을 특별히 뭐 찾을 게 없다면 이런 지금 다른 그런 케이스를 중심으로 할 게 아니라 그게 맞다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도 좀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만약 그 위원 중에 한 명이라면 뭐 주제 넘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잘 좀 해결이 되셔서 그러게요. 좀 많은 분들이 안심을 하고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막 젊은층 되게 불안 심하다고 얼마 전에도 연구에 나왔는데 네. 어쨌든 나중이 되면 맞아야 되는 순서가 오잖아요. 저희도 그럴 것이고 아주 젊진 않지만 그래서 그런 저희 젊다고 생각하거든요. 20대에서 불안이 크다고 하는데 사실 뭐 저희 나이 또래도 그럴 수 있고 하여튼 그런 게 좀 인정되다 보면 이런 국민들의 수능도 이런 것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백신을 맞는 뭐 순서가 언젠간 돌아오겠다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수급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아서 네. 그 순서가 언제일지 예측도 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백신을 좀 드리자라는 얘기들이 좀 솔솔 나오긴 하는데 네. 그 가능성 있는 게 러시아 백신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 어떤가요? 일단 러시아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위탁 생산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 이제 조만간 이제 뭐 지금도 이제 생산을 하고 있겠고, 근데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거는 전액
전 물량이 이제 러시아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허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허가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세계보건기구, 유럽의약품청, 미국 CDC도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러시아 백신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 단순히 반러시아감이라고 반감이라고 얘기할 수만 없는 거죠. 네네. 그럼 이제 러시아 백신은 언제 처음으로 불거졌느냐? 물론 민간에서 사람들이 러시아 백신 좀 그거라도 들여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처음으로 공적으로 나온 건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은 지금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가장 지금 지지율이 높으신 분이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경기도가 자체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따로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스푸트니크 V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제 인맥을 통해서 인맥이 아니죠. 뭐 기자가 뭐 다 인맥으로 취재하는 거지. 뭐 로봇한테 물어볼 수 없고 지나가는 나무한테 바람한테 물어볼 수 없구나. 경기도 지사님께서 도입하시겠다는 외국 백신은 아니 막 무엇이냐. 식기가 있어서 바로 알아버려봐. 그러니까 뭐 점을 볼 수도 없고 돌을 인맥을 통해서 닦다가 알아보는 거예요. 네. 원래 그러네. 인맥밖에 없네. 네. 사람한테 물어보지 뭐 누구한테 네, 물어보면 의미가 없어요. 예. 뭐 고양이한테 물어봐? 근데 고양이가 말해준다. 그 녀석은 그랬는데요. 예. 자기 배고플 때와 자기가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뭔가 화장실이 정리가 안 됐을 때만 저한테 와서 야옹해요. 선배님 고양이 키우시죠? 네, 키우죠. 귀엽다. 근데 키운다는 건 좀 적인 것 같아. 같이 인생. 사는 거지. 네, 같이 사는 거지. 함부로 내가 집에서 레벨이 고양이보다 아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시나요? 공생하는 게.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일단 내가 감히 키운다는 그러니까 개가 없으면 너무나 허전하니까. 너무나. 또 또 애틋함을 되게 또 시크해요. 오랜만에 드러내네. 개는 계속 항상 달려들. 저 어렸을 때 개를 그러니까 방학동에서 방학동 다시 소환됐다. 방학동에서 이렇게. 제가 개를 키울 때 걔는 늘 달려들어요. 맞아요. 가면 내가 학교에서 끝나고 그렇죠. 가면 늘 네. 꼬리치고 하는 건데 네. 고양이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시크하잖아요. 항상 밀당을 잘하죠. 그러니까 그 김소월 시인의 시어 중에 저는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저만치거든요. 저만치? 네. 자주 나왔나요? 저만치가? 네, 저만치가 되게 나와요. 저만치 피어 있는 뭐 꽃, 그러니까 이 저만치가 뭐냐면 딱 거리감이거든요.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지만 너무 가깝지도 내가 않고. 하지도 않는 저만치. 가장 그러니까 김소월님의 사람과 사람 어떤 거의 관계의 그 거리를 저만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이건 문학 정답이 아니고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해석. 네. 그걸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저만치라는 것을 감작돼 있다가 한동안 잊고 있다가 고양이를 키우면서 저만치라는 단어가 소환이 됐어요. 그게 고양이가 좋아요, 나빠요, 선배님은 그게? 매력 있어요. 매력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개는 오면 막 와서 막 달려드는데 고양이 절대 혼자 있는 거 싫어해요. 고양이는 혼자 잘 있는다. 잘 아니에요? 견디는 거지 혼자 있는 거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진짜. 제가 이제 어떤 이쪽 방에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가족들이 있으면 다른 가족들한테 막 가는데 제가 혼자 있는 뭐 일요일에 있잖아요. 그럼 제 방으로 들어와서 그럼 막 지금 막 올 거면 나한테 왔으면 확 끝나면 다가와야 되잖아. 그것도 아니야. 어슬렁거리기만 해. 거리를 두고 한 1m 정도 거리에서 귀엽다. 자기가 나를 볼 수 있는 거리에서 있어요. 매력적이네요. 그러니까 되게 희한해. 너 왜 여기 있냐? 딱 그렇거든요. 선배님은 강아지과예요, 고양이과예요? 저 호랑이띠예요. 아니 86년생 호랑이띠. 아니 항상 쑥 들어오는 거 보면 강아지과인 것 같은데 선배님은? 맞아요. 아니 제가 그런 요즘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 집에 아들 둘과 남편이 다 고양이과예요. 내가 만질라 그러면 절로 막 멀리 피하고 그렇다고 해서 나를 안 찾진 않고 근데 나는 강아지과라서 부대 끼고 안고 뽀뽀해주고 이러고 싶은데 너무 허무하고 이렇게 했으면 외로움이 들더라고요. 저는 상대적으로. 그렇죠. 고양이 근데 이제 그거의 감각을 저는 이제 얘한테 맞추면 처음에 뭐냐면 훈련시켰어요. 너 나한테 안 오면 나 밥 안 줘? 그래 보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지금 뭐냐면 이제 아침에 네. 일어나서 막 이렇게 애가 막 와요. 지가 먼저 올 때도 있어요. 진짜 심지어 지가 먼저 와서 막 배에 막 밟고 할 때가 있어요. 그다음에 내가 야 지금 아빠 지금 출근해야 되면서 딱 내려놓고 방으로 가면 그
뒤에 꽁지를 물고 막 이렇게 달려들어요. 진짜? 그러기도 해요. 되게 어. 얘 좀 봐라. 뭐 그렇기도 하는데 근데 왜 고양이 얘기 나왔죠? 갑자기 왜 고양이 얘기를 그게 왜 나왔지 다이야? 기억이 안 나. 고양이 그 시크하다. 아닌데. 뭐지? 백신 그 이재명 얘기하고 있어. 맞아 맞아.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런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냐 고양이한테 물어보냐 거기서 나왔죠. 바람한테 물어보냐. 그래서 인맥을 통해서 알아보고. 인맥을 통해 있다. 알아봤는데 네. 두 가지가 당시에 좀 취재됐어요. 스푸트니크 V하고 중국에서 새롭게 이제 mRNA 백신을 요즘 mRNA 백신 어쨌든 각광받으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죠. 경기도 대변인께서 스푸트니크 V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랬는데 이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푸트니크 V를 왜 우리나라가 아직 승인을 하지 않느냐 이거는 미국 CDC, 유럽의약품청, 세계보건기구와 동일합니다. 이유가 같습니다. 네. 아직 충분하게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할 검증되지 만한 않아서. 데이터를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오늘 업데이트된 걸로는 그래서 식약처가 외교부에게 요청을 한 거죠. 자료를 좀 더 달라고. 네네.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것, 논문에 나와 있는 것 그들이 발표한 걸로는 대통령의 부족하다. 지시가 있긴 했지만 검토하기가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푸트니크 V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얘네는 2번 접종을 할 때 바이러스, 그러니까 벡터, 껍데기로 사용하는 바이러스가 다르거든요. 첫 번째 1차 접종, 2차 접종 때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1차 접종 때의 어떤 그걸로 적응된 우리의 면역력의 상쇄 효과를 2차 때 차단하겠다는 거죠. 다른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똑같아요. 1차와 2차 때. 그런데 그런 장점이 있긴 한데 네네. 단점은 뭐냐면 2차 때 바이러스 벡터로 사용하는 그냥 전문 용어로 쓰이면 아데노 바이러스 5 서브타입 5인데 네. 이게 과거에 다른 감염병 예방 백신으로 썼을 때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지난주에 에이즈라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그렇게 여기서 얘기했네. 말하실구나.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왜냐면 그 부분을 지금 조금 더 그 부분의 단점을 러시아가 극복했을 수도 있어요. 네. 일견 그래 보여요. 네. 지금 이렇게 700만 명이 맞았는데 그런 문제가 심각해졌으면 이게 만약 당연히 뭐 뉴스화되고 그랬을 테니까 그런 문제가 러시아 기술로 회복됐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래도 같아 보이는 거하고 같은 걸 입증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그러니까 이건 스푸트니크 V 쪽에서 좀 더 그런 투명하고 더 많은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 주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시한다나요? 별 얘기가 없나요 아직? 아니면 그분들이 포탑을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러시아 말로 들으셔. 번역해서 좀 보내드려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영어로 할까? 영어도 못해요. 영어는 되나 봐요? 그게 아니라 제가 진짜 제가 영어를 하긴 하는데 네. 제가 하는 영어를 미국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얼마 전에 무슨 학회 발표하실 때 영어로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게 막 영문으로 막 세계 돼 기자 있어가지고. 대회라서 네. 세계 기자 대회라서 뭐 외국인들이 대부분 한 거고 대한민국 기자 중에서는 제가 대표로 유일하게 발표를 오, 했습니다. 멋있네요 선배님. 오, 당연히 역사라니까. 당연해주세요. 네. 그 중에서 영어로 발표하지 않은 2명 중에 한 명이 저예요. 그것도 영광스럽네요. 한 명은- 멋있어 보여. 있어 나머지 보여. 한 명은 한 명 우리나라의 모 교수님. 아니 뭐 영어 다 잘해야 되나? 맞아요. 영어 잘해야 똑똑한 건가? 저 그렇죠. 아니잖아요. 뭐, 아니 근데 하려면 하는데 못 알아들으세요. 왜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사실 제가 서울 깍쟁이가 되게 좀 그렇잖아요. 서울틱하잖아요. 제가 사투리 모르고 막 서울에서만 태어났고 서울에서만 지방 막 좀 잘 모르겠고 뭔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영어에서도 그 서울 깍쟁이 티가 나는 거야. 이게 뭐지? 무슨 말이지? 좀 아무도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서울 사투리, 그러니까 한국어 억양이 너무 강한 거예요. 영어를 쓸 때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면
보통 그걸 콩그리 씨라고 하는데 선배님은 그러면 아니죠. 서그리 씨야? 아니, 서울 사투리가 너무 들어가서 사람들이 말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냥 충실하게 우리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어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게 영어와도 배이는 거지. 그리고 사실 돌이켜 생각해봐요. 네네. 외국인 애가 미국인 사람이 우리말 나 배고파요 이렇게 얘기해. 나 배고 또 우리 배고파요 알아듣잖아요. 대충 하면 알아들으셔야죠. 그거는 그 원어민의 잘못한 거야. 나의 서툰 영어를 못 알아들으시는 거는 그분들 탓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했어야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 그래서 영어로. 그래서 난 그들과 이번 생을 살고 싶진 않아서 난 우리나라에 살겠다고요. 아니, 잘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 대표로 가셨는데 대단하십니다. 미국에 살다 오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살다 온 건 아니고 1년 있었는데 1년 있으면서 딱 제가 확실하게 절대로 우리나라에 살아야겠다. 확신했어. 좋은 경험하고 확실히. 아니 여행과 사는 거 기준이 기간이 어느 정도면 기준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간하고 상관없고요. 이건 제 판단입니다만 여행은 내가 돈을 쓰는 거야. 사는 건 내가 거기서 돈을 버는 거고. 그러니까 여행은 내가 돈을 쓰면 어느 나라 가든 다 대접받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그 나라에서 돈을 벌려고 한다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자를 그냥 관광 비자로 받느냐 아니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완전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그 나라에서 운전을 하려고 하더라도 미국 어마어마하게 걸세요. 운전면허 받기 되게 힘들어요. 뭐 맞아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막 그렇게 막 일단 시선부터 막 서류 갖고 와봐 막 맞아. 그렇군요. 네. 우리는 그럼 살아본 적이 없는 걸로. 네, 그렇죠. 돈을 벌어본 적은 없으니까. 한번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네네. 예를 들면 이제 무엇이라도 그러니까 이게 중국, 러시아든 그게 이제 그러니까 경기도 지사님이든 아니면 대통령님이든 검토해보라고 하는 지시는 정당한 것 같아요. 합당한 일. 네. 근데 그 지시에 방향성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둥 아니면 부정적으로 검토하라는 둥 검토하라는 지시. 뭐 이런. 그리고 정은경 질병관리청과 김강립 식약처장이 네. 고유의 전문기관의 고유의 전문성을 가지고 의학적으로만 검토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됐다. 그러면 승인하는 거고요. 그러면 중국 백신이든 러시아 백신은 우리 맞는 거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뭐 미국, 영국에서 개발하는 거라도 그게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지금 우리가 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맡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모더나는 아닙니다만 파이자 곧 얀센이 들어오겠죠. 이거는 그런 데이터로 승부를 걸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진짜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스트라제네카도 지금 조금의 부작용이 나오는 것도 엄청나게 걱정하시고 논란이 있으시니까요. 알겠습니다.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한 주 더 지나면 뭐가 새로운 게 업데이트 됐나 싶었는데 없네요. 아직. 그럼요. 지켜봐야지. 계속 보자고요. 우리 유승현 기자님 오늘 즐거우셨나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청취자 같네. 진행자인데 오늘. 재밌었어요. 이렇게 그래도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좀 게. 더 하셔도 돼요.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다음에 정말요. 또 불러주시면. 네. 다음 주에 나오시나요? 불러주시면 하겠습니다. 표정이. 자체 네. 검증 후에 그러면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유승현 기자가 SBS 8시 뉴스에 첫 리포트를 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사명을 띠고 있고. 네, 언제 하나요, 방송?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그걸 이제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도 되게 부담스러운 게 대충 하라고 하면 오늘도 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근데 잘하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타이밍을 못 잡겠어요. 잘하라고 한다면 예를 생방송을 들면 이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면 이미 했겠죠. 아, 반대로 뭐 너무 훌륭한 선배님의 그늘에 가려서 제가 아니 저도 뭐냐면 네. 저도 첫 리포트를 하는데 전 정말 훌륭했거든요. 근데도 2달 걸렸어요. 아니 그게 평균 자기가- 기자들이 한 달 걸리지만 전 2달 걸렸다고요.
두 배가 걸렸어. 양호하네. 나이가 생각했던 들어서 것보다. 왔는데 어떻게 해? 되게 잘 오래 걸렸어. 안 돼. 나는 진짜 빨리 한다고 배웠는데 느린 거야. 어떻게 해?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예. 어떤 전문 지식과 취재 능력이랑은 상관없이 그건 또 방송이라는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많이 긴장되시고 하면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것도 좀 어떻게 하면서 트레이닝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천천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빨리 투입시켜서 계속 트레이닝을 해야지 빨리빨리 적응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지금 방송하는 자 지금 유일아 너 지금 스킬을 나한테 얘기하는 배우셔야 거예요? 어?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니 나한테 선배님이 이제 두 달 만에 빨리빨리- 들어간 게 많은 배려가 있었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나한테 잘하세요, 나한테 얘기한 거네요. 그렇네요. 아, 그렇죠. 뭐 나는 뭐 그래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아니면 이제 자주 활용을 하려고 해요. 원래 그런 목적으로 뽑은 거예요. 우리 네, SBS에서가 네, 네. 활용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저 인간을 저분을 나 후배들한테 되게 존중해 리스펙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 방송 용어예요. 방송 용어. 아 아니에요? 여기서만 하는 거예요. 예? 절대로 나가면 네 고생하셨습니다. 존댓말 하잖아요. 뭐가 진짜 진심이에요. 너무 왔다가 아무튼 뭐 네,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차분하게 잘 얘기해 주셨어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OWER@sbs.co.kr로 또 상담 메일 많이 보내주시면 유승현 기자님과 함께 충분히 안심시킬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해드릴 테니까요. 메일 많이 보내주세요.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